큰 부자로 못 만들어도 가난하게 살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부모들이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의 김성건 교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욜로라는 단어를 아시죠? 한 번뿐인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자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욜로 정신을 따라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후회 없이 살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요노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요노는요, 한마디로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는 한 번뿐인 인생 할 거 다 하면서 살자고 하더니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욜로족으로 사는 건 지금의 고물가 시대와 저임금 시대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좋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상황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욜로가 인생을 즐기고 현재에 충실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요, 요노는 더 실용적이고 절대된 소비를 지향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필수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노족은 최신 전자기기나 명품보다는 실용적이고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고요, 경험이나 가치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소비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녀 세대들의 새로운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경제관념이 없어 이른바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고등학생은요, 졸업식에 3년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졸업식에요, 당당히요, 벤츠를 타고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모은 돈으로 뭘 사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문제는요, 허세에 찌든 아이들의 미래가 아닐까요? 오늘은 최소한의 경제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즉답을 드리자면 부모들이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알아야 뭘 알려줄 텐데 사실요, 일부 부모들 빼고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또한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지상 최대 과제 1순위는 대학 입시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경제 교육을 따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행여나 아이가 간단한 알바라도 한다면 부모는요, 야,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라고 말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의 돈의 가치를 알고 이해하는 돈의 공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부,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장벽은요, 아이들에게 정작 중요한 돈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보다 우선이니까요. 이러다 보니 아이들은 부모의 돈을 내 돈처럼 인식하게 되고 사고 싶은 건 공부를 핑계로 다 사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나중에 사줄게 라고 말해도요, 아이들은요, 카드로 사면 되잖아 라고 하는 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취준생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돈의 중요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거죠. 왜냐고요? 그때 가서는 대학 공부한다고 또 취업 준비한다는 핑계를 댈 테니까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고 잘 살기 위함이죠. 그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그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의 최종 목표는요, 자녀의 독립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요, 경제적 자립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요즘 부모들과 아이들이 오직 대학 입시에만 매몰되어 경제적 독립은커녕 아이들은요, 이른바 허세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허세 피라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중학생부터 이런 허세 피라미드에 발을 담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용돈을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원들이 쓰는 40에서 50만 원부터요. 월 100만 원 이상 용돈으로 쓰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돈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얘네들이 번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부모 돈이에요. 시험 끝났다고 볼링 치고 밥 먹고 각종 외식에 유흥비로 쓰는 돈이요,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의 집안이 모두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주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주는 것으로 안다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이 부모가 허리띠 졸라매고 학원비를 대준다고 학원 수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을까요? 이제라도 부모는 학원 전기세 그만 내주시고 아이 앉혀놓고 가정 경제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 부모가 있는 척 하는 가정일수록요, 자녀가 망가진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세계적인 부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미디어와 책에서 보셨죠? 유대인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업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요, 돈 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요, 집안의 전등부터 창고 정리 등 소소한 일들을 모두 스스로 정리하고 고치기를 가르칩니다. 살면서 혹시라도 유사시에요, 어딜 가서도 밥을 굶지 않고 살아야 하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업 하나를요, 더 익히게 하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요, 일독을 하기까지 거의 7년 정도 걸리고요,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파악하고 새겨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장사를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부모 밑에서 일을 돕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 인색하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돈을 숭배하는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도 가능한 많은 돈을 가지면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돈은 그저 필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업이나 장사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식에게 장사를 안 가르치면 자식을 도둑으로 키우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정당하게 벌지 못하면 나쁜 돈에 현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부모가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돈이나 소비와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를 벌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 돈을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각종 미디어에서 말하지만 사실 그때뿐이죠. 그거 들을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 하니까요. 부모들의 우선순위가 우리나라는 틀렸다는 겁니다. 신형 아이폰 가격 다들 아시죠? 그걸 공부 잘하는 미끼로 잘도 사줍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기존 핸드폰이 있는데도
친구들한테 폼 좀 나게 사달라고 하는 거죠. 가정 경제가 그렇게 풍요롭다면 다행이지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풍요롭다고 해도 부모가 그런 경제적 마인드가 있다면 자식 세대에서 아마도요, 그 돈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요구하는 제품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도 안 사주려니 그 마음이 오죽이나 아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단호한 거절을 못하겠다면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득을 하라고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제품의 최저 가격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자, 두 번째는요, 이 제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자, 세 번째는요,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자, 네 번째는요, 우리 집에 지금 사고 싶은 제품과 비슷한 것은 없는지요. 자, 위에 네 가지를 보시면요, 아이에게 돈에 대한 생각과 구매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묻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는 시간에 아이도 꼭 사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면 글로 써서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부모가 돈에 대해서요, 자녀와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민감하고 부끄러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요, 어느 정도 자란 자녀와 가정의 경제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강조하는 분들이 저마다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만 제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경제 교육은요, 최소한 아이를 큰 부자로 못 만들어도 가난하게 살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저 내 자식이니까 돈에 쪼들려 살지 말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잘 하기를 바라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세대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가정에서는요, 30대, 40대가 되어도 부모 품에서요,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도 부모에게 주거를 의존하거나 생활비를 받아 쓰는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미루어지다 보니까요, 부모의 노후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노후 자금마저 자녀에게 쏟아부어서요, 노후를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가정도 상당수 많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허세 피라미드를 보면 바디 프로필, 파인다이닝, 명품, 골프, 시계, 수입차, 집, 인테리어, 가구, 이렇게 그들만의 허세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바 허세 피라미드에 한 번 발을 들이면요, 부모의 자산도 순식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일상이 돼버린 아이들에게 이런 허세야말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모라면 당장의 기분에 젖어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 경제에 대해서 자녀와 얘기하는 것을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성실하게 일한 돈으로 최대한 자녀를 위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게 부모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TV 드라마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다 잘 살고 잘 된 사람들만 나오죠. 그건 아주 일부 사람들의 얘기인 거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고상한 척 예쁜 말만 하고 어떻게 자식들 키웁니까? 부모가 자식들 대학 보내고 했으면 이젠 알아서 하게끔 하셔야죠. 너무 나이가 어리면
대화하기가 어렵겠지만 중학생만 되어도 가정 상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부터 있는 척 허세 그만 부리시고 가정 경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 경제 교육이요, 별거 없어요.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게 바로 부모가 지금 해야 할 경제 교육입니다. 자,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